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일 표결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자, 그러면 과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인가, 부결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보이콧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들고 있는데 그 전에 살펴볼 것이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검찰에 불려다니고 방탄하고 또 단식까지 하고 이 난리 법석을 떠는가. 자, 그 내용이 검찰의 영장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저번에 1차 구속영장을 칠 때 대장동, 유래신도시,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은 그때 구속영장에 있었고,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을 친 것은 이 대북송금, 그리고 또 백현동 의혹, 그리고 위정교사, 뭐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 정도 되는데, 자, 이번에 친 구속영장의 영장의 분량은 142쪽입니다. A4용지 142쪽. 거의 뭐 책 한 권에 가까운 분량이죠. 자, 그 142쪽 영장을 각 언론사들이 이 안에 이재명 범죄 혐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각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경로를 통해서 영장을 입수를 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었는데 언론사마다 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약간씩 다릅니다. 달라서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도 방향이, 보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집대성되어 있다. 뭐 다른 건 놔두고 백현동 쌍방울의 대북송금,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세계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이것을 다룰 정도로 이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영장 중에서, 구속영장 중에서 뭐냐? 세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범행 11년 내지 36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영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10일 내지 36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만큼 범죄 혐의가 무겁다는 이야기죠. 저번에 1차 영장, 대장동 1차 영장 때도 검찰이 징역 11년 이상 선고할 중대범죄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징역 11년에서 36년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이렇게 더 중대한 범죄로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죠. 이재명의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을 꼽았다. 구속이 돼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 왜 중대하냐? 형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처단형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자, 법정형, 처단형이 있죠. 법정형은 잘 아시다시피 형법 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죄는 뭐 사기, 어떤 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법정형이죠. 근데 그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죠. 판사들이 가중하거나 경감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한 형량을 처단형 이렇게 부르는데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배임과 위정교사 또 뇌물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경합범. 그리고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이재명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배임 혐의가 있죠. 배임 혐의가 징역 7년 내지 11년, 위정교사 혐의는 10개월 내지 3년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고 가장 중대범죄가 뇌물입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영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 뇌물 관련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의 양형 기준이
9년 내지 12년인데 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업무 관련성, 상급 이상 공무원,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이제 가중이 된다는 거죠. 가중이 되면은 이것들이 명백한 가중 사유이기 때문에 원래 양형 기준이 9년 내지 12년이지만 이 가중 사유가 많기 때문에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걸 채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 TV조선 기사입니다.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것도 영장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TV조선 기사입니다. 이화영, 이재명이 방북하면 쌍방울 무조건 30대 재벌. 자, 김성태,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성태가 북한이 달라는 돈을 줘서 300만 달러 방북비용,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합해 800만 달러를 김성태 당신이 내주면은 북한에다가 보내주면 이재명이 그것 때문에 그것에 힘입어서 당선되면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상에 오면 쌍방울은 지금 30대 재벌 안에는 최소한 들어가.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팍팍 밀어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쌍방울은 무조건 30대 재벌이 될 수 있다.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요청하면서 한 말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 쌍방울은 무조건 30대 재벌이 될 수 있다. 김성태를 해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2019년 5월쯤에 북한의 돈 요구를 받은 이재명 지사 측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그 돈을 대납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이하영이 김성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과 같이 동행 방북해서 그 협의 내용을 공개를 하면은, 북한과 협의했던 내용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합의를 했다 이런 걸 공개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 해주면은 쌍방울은 무조건 30대 재벌이 된다고, 30대 재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쌍방울이 앞으로 북한 관련 사업을 다 하게 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취지로 한 말이죠. 이재명 정권에서. 그리고 이재명 방북은 무조건 추진돼야 한다. 이하영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300만 달러 이하영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서 요구한 뭐 헬기도 띄어야 되고 벤처도 타야 되고 그 돈 300만 달러를 일종의 투자금으로 생각하라고 회유하면서 한 말입니다. 투자금. 자, 투자해놔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쌍방울은 30대 그룹에 들어가. 검찰은 이재명이 이런 내용, 김성태와 이하영이 나눈 내용을 이재명이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이하영 혼자서 했던 일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이재명이 별도 정기 보고를 받았고 매월 1회씩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도 했다. 이렇게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고 잡아떼죠. 평소 회의에서 이재명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결 사항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가 이행되도록 지시를 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는 부지사 이하영의 정결 사항이라도 그거 다 나에게 보고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검찰에 나와서 그 정결 사항이라서 이하영이 하고 나는 모른다 했는데 그거 다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과의 협약식에서 이하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에게, 자, 북한 사업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돈을 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아이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김성태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와서는 김성태 처음에는 뭐 쌍방울 레이 사입은 그 인연밖에 없다 했다가 나중에는 뭐 노상강론이 조폭이니 이렇게 뭐 악덕 사채업자니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죠. 본인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내줬다니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육면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았다. 최소 17차례 보고를 받았다. 자,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 영장에는 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그 이화영, 김성태 북한 인사 함께 나온 2019년 협약식 그 사진을 보고받게 됐다. 그때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북한의 송명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서로 뭐 폭탄주로 만들어 먹으면서 이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뭐 했던 그 영상 그 행사의 협약 그 앞에 있었던 협약식 그날 오전에 있었던 낮에 있었던 협약식 사진을 이재명에게 보고까지 다 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직접 챙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정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놨다. 특히 대북 사업은 별도로 정기 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겼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은 이재명과 이하영은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을 했는데 이하영이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으니까 이재명이 측근들을 막 채근하기도 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나 북한에 가야 돼. 이렇게. 결국 북한 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 이 답변을 이재명이 듣고 나서는 이재명과 이하영이 이 김성태에게 대납 좀 해달라. 대신 좀 돈 내달라. 이 뭐 방북 비용을 경기도비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재명이 자기 돈으로 하기는 싫으니까 김성태한테 이 좀 돈 좀 대신 내줘. 그럼 당신 나중에 30대 재벌 돼.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주목한 부분은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이것도 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 정인에게 수차례 위정을 요구했다. 기억 없다는 사람에게 변론서를 막 보내서 이렇게 말해주면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야. 이재명이 이렇게 정인을 해야 하는 내용이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정교사 혐의인데 이재명이 2002년에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그때 분당 백궁 파크뷰 2억을 파헤쳤는데 KBS PD와 함께 취재를 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 있었죠.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것이 경기지사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누명을 썼다.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또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정인을 해요를 했다는 겁니다. 정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인이 김병량의 수행 비서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자신이 원하는 정언 내용을 이렇게만 해주면 나에게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면서 해요를 했고 그게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는 변론서 이재명 본인에 대한 변론서를 아예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코치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혐의가 돼 있는 것이죠. 자, 영장을 정리를 한 것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6면에서 이 142쪽 영장을 정리를 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쌍방울은 정경유착, 백현동은 토착비리, 142쪽 이재명 영장 청구서의 결론. 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자, 검찰이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후진적 정경유착의 대표 사례.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단체장, 이재명 성남시장, 단체장과 브로커, 김인섭, 단체장과 브로커가 공생관계를 유지한 토착비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의 영장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성태를
해결사로 활용을 했고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의 명운을 이재명에게 베팅하며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검찰이 본 범죄 동기는 대선 당선이다. 이재명의 대선 당선. 그때 문재인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 때 지지율이 83%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죠. 위장평화쇼. 나중에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본 이재명이 대북 정책이 자기 대선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김성태를 내세워서 북한을 방문을 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 검찰의 지금 판단입니다. 자, 이재명 구속 여부 내일 1차로 결론이 납니다. 내일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또 방탄 이렇게 해서 역풍을 맞을 거고 가결이 된다면은 이 영장 법원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보이콧이든 결론이 납니다. 자, 중앙일보는 그 내일 체포동의안 그리고 이재명의 최근 사법 리스크가 다음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걸로 내다보고 1면과 5면에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1면과 5면입니다. 1면 톱 기사는 총선 심판론까지 다 삼켰다. 이재명 블랙홀의 판세 요동. 5면 기사는 4.10 총선 7개월 앞으로 해서 친명, 비명의 체포안 부결 압박, 총리 해임안은 밀어붙일 듯. 내일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같이 상정이 됩니다. 지금 일종의 물타기죠. 그리고 총리 해임 건의안을 표결을 먼저 하면서 이 결속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부결을 시키는 그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과연 부결될까? 저는 꼭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은 지금 동정론 그리고 압박 이재명이 비명계에 대한 압박 옥중 공천 그렇게까지 위협을 하고 있지만 자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만 지금 민주당이 167석이죠. 거기서 한 30명 정도만 반발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됩니다. 이재명 뜻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여야가 내일 이재명 체포안 격돌 야당은 친명계 중심 부결의 총력전 여당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모두 보수 결집 호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10 총선 T-200일이 23일이네요. 앞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총선 초반 레이스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자, 현재 국회의원 재적이 297명입니다. 이 전원이 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볼 경우에 내일 표결에 참여한다고 볼 경우에 가결 정족수는 149표입니다. 149표. 근데 여당은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그리고 가결 입장인 다른 야당 무소속을 합치면 한 120표가량이 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 167석에서 30표만 이탈하더라도 가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120 플러스 30, 150대죠. 현재 가결 정족수가 149인데 30표만 이탈을 하면은 가결이 된다. 친명계에서는 이런 그 위기감을 느껴서 개딸을 비롯해서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 확답을 받는 문자 인정 릴레이에 들어갔고 심지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 이재명 쪽의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작심을 하고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뭐냐면은 총선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무슨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인재 영입이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 뭔가 잘못 단초를 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1면과 8면을 정치면을 다 할애를 해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1면 사이드톱 기사는 민주위성정당 올라탄 의원
1순위 영입한 무원칙 국민의힘. 그리고 정치면은 꼼수 정당에서 배지 달고 당정만 4번 바꿨다. 조정훈 이야기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1호 인재 영입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년 총선에 서울 마포갑 공천을 검토를 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명분, 실리 모두 잃는다. 왜 그러냐면 조정훈 의원은 지금 방송 패널로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계속 이 야당 측 패널, 그러니까 좌파 측 패널로 분류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 측 패널로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계속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죠. 조정훈을 1호 인재로 영입한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는데 이 조정훈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자신이 만든 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를 했다. 이런 꼼수를 통해 그는 국회의원이 됐지만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정당성을 부여를 했다. 민주당 편에 서서 국회의원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반대에 앞장서는 등 현재의 여권 편에서는 행보를 보였다. 그때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정치권에서는 초선임에도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4차례 당적을 바꾼 조정훈 의원을 국민의힘이 외연 학대를 이유로 1호 인재 영입한 것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무원칙한 영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조정훈 의원은 사실 2016년 2월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인재 영입 형식으로 입당을 했지만 공천을 못 받았죠. 그때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영입을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막 만들 때 그때 동참을 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그런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데 대해서 조선일보가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9월 2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